코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14년 6월 8일 CAT 2급이죠. 자, 2교시. 자, 저번 영상에서 이제 형상 객도는 다 끝냈고, 이번에는 치수 기입하고 배치하고 출력 설정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줄여놓고, 일단은 이제 다 그리고 나면, 일단 치수 기입을 하기 전에 먼저 치수 설정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뒤치고 엔터 들어갑니다. 자, ISO-25 선택한 상태에서 수정 버튼 눌러서 수정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여기 선, 여기는 건드실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간혹가다 이 색상을 전산환경 기계도 기동기사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일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거 하면 감점이고요. 뭐 치수선으로 넘어서 연장,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값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전부 감점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CAT 2급의 기본 치수 설정은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ISO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KS의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설정되어 있는 게 ISO 표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주의 사항은 써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초반에 강의할 때 이 부분 전혀 이제 얘기 안 했는데 자꾸 얘기하는 게, 이런 작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원인은 알 것 같아요. 이 CAT 2급하고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를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마치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에 자기가 하는 행위 자체가 KS 표준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에서 쓰고 있는 치수 설정의 일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KS의 표준이 아닙니다. KS 표준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거는 출력 형태가 상당히 괴랄한 형태로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과 전산환경 기계도 기능사를 절대 혼동하지 말아주세요. 자, 기업인지 화살표. 자, 여기서 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중심 표식 없음. 여기에 대해서 이의다는 강사분들 많은데 그건 앞에서 얘기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의를 다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강사님이세요.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자, 문자에서는 이제 문자 스타일 스탠다드 돼 있는 땡땡땡, 요거 ST 치고 별도로 스타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작업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땡땡땡 눌러주면 ST 치면 나오는 문자 스타일이 여기서 나오죠. 이 상태에서 글꼴을 시험 규정상, 이건 KS 표준은 아닙니다. 예, 시험 규정상 이제 굴림으로 하게 돼 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절대 앞에 골뱅이가 있는 굴림을 쓰시면 안 되고, 간혹 가다가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문자 높이를 입력하시는 분들 계신데 안 돼요. 큰일 나요. 예. 절대 여기서는 건드시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문자 높이를 내가 이 도면 안에서 이 스타일에서는 딱 한 개의 문자 높이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시험 규정 보면은 같은 스타일을 쓰는데 문자의 높이가 계속 바뀌어요. 그럴 때는 절대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 아닙니다. 입력하지 않고, 만약 이렇게 여기다 입력하게 되면 그 문자 높이를 내가 변경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여기 절대 입력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예, 적용.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굴림으로만 폰트만 바꿔주시고, 자, 그다음에 문자 색상, 글자 색상은 문제에 나와 있듯이 노란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을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거, 문자 높이 2.5. 저게 ISO 표준이고 KS 표준이에요. 저거를 뭐 3을 입력을 하신다든가 3.5는 저기 국가자격시험에서 이제 3.5를 쓰고 있으니까 그거랑 헷갈려가지고 그렇다 이해는 하겠는데, 3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어떤 분은 4를 입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참 희한하죠. 네. 대체 그걸 학생 스스로 생각을 했을까? 어디서 강사가 가르쳤을까? 그게 강사가 가르쳤다 그러면 그 강사는 진짜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 강사님들은 여러분들이 피해가지고 강사 생활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맞아요. 네, 어디서 개념도 없는. 네, 그렇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정렬. 여기서는 이제 수평 우리가 사용을 안 하고 식선을 정렬하지 ISO 표준인데, 요번 시험에서는 문자 정렬을 쓸 일이 없죠.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원이 2개 이상 나온다면 이제 뭐 이게 요거랑 혼용될 수도 있습니다. 혼용돼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반지름에 관련된 게 딱 하나밖에 없고 원형도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요새 문제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바깥으로 기입된 게 없습니다. 그럼 이게 치수선의 정렬이든 IS 표준이든 상관없겠죠. 어차피 바깥으로 내보내진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건들지 말고 맞춤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맞춤에서 이제 해줘야 될 건 맞춤 옵션과 그 다음에 치수 피처 축척, 요건데 여기서는 이제 요 형태를 보면은 요 치수선이 반지름 원의 내부로 기입을 했을 때 중심까지 딱 와 있어요. 와 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최대로 맞춤보단 화살표 문자 화살표 모두 아니면은 요 마지막에 있는 치수 보조선 사이의 문자 유지 요거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화살표를 선택을 하죠. 물론 최대로 맞춤인 상태에서 요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제가 영상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그 방법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 과정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때 문자를 옮길 때 문자 위치가 이제 막 제멋대로 놀게 되는데 문자를 너무 높게 띄우시게 되면 실수로 너무 높게 띄우시게 되면 그것도 감점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다른 치수에 나와 있는 문자 높이들과 비슷하게 가려면 그냥 깔끔하게 최대 맞춤이 아닌 다른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어쨌든 그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렇게 중심점까지 저렇게 치수선이 쭉 이어지는 형태로 작성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치수 피처 축척은 일단 축척의 역수를 넣는다 그랬어요. 지금 이제 1대 2라고 이걸 읽는데 분수로 표현하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역수는 2죠. 2를 곱해주면 이게 1이 되니까 그 값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겠죠. 저거에 대한 원리는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짧게 끝내기 위해서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하진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1차 단위입니다. 1차 단위에서 요거는 1차 단위에서 제가 하는 행위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면 여기서 하는 행위를 안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감점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귀찮아 그냥 그럼 넘어가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권장드리는 건 이제 정밀도를 8자짜리까지 그 다음에 영역제에서 후행이 체크된 상태로 그 다음에 각도도 정밀도를 8자짜리까지 그 다음에 영역제 후행이 체크된 상태로 간혹 가다가 이제 각도가 미세하게 소수점이 틀어져가지고 작성되어 있는 학생분들이 계세요. 근데 각도 치수 값은 정확하게 나와요. 왜? 정밀도를 제로 소수점을 취급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제대로 작성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항의하시는 분들 계시죠. 난 제대로 작성했는데 내가 각도 기입했을 땐 71도가 정확하게 나왔는데 소수점을 잘랐으니까요. 뭐 71점 그렇게 나오는 건데 소수점을 표현 안 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이거 이제 학생분들이 한 거 측정해 보면 진짜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내려면 정밀도를 이렇게 8자짜리까지 해주시는 게 좋다. 그런 거죠. 후행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저렇게 하면 치수 설정은 끝났습니다. 자, 닫기. 어쨌든 작성할 거니까 이제 도면층은 이제 치수가 기본이 되는 게 좋겠죠. 이제부터 항상 치수에도 놓습니다. 도면층이 치수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당연히 감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치수는 뭐 여기 기입된 거랑 똑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면도부터 DLI 그래서 이렇게 치수 배열하는 거는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배열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배열하고 이렇게 배열하고 뭐 이러는데 이러지 마세요. 이게 물론 이걸로 내가 이렇게 배열한다고 해서 감점하느냐? 감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도 감점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저거 감점 안 되는 게 말 그대로 KPC는 응시생들한테 쫄아 있어요. 응시생한테 항상 뿔립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격증 시행기간이 왜 응시생한테 벌벌벌 떨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금 KPC는 응시생들한테 아나무인 싫으면 시험 보지 마 이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시행기간이 오히려 주도권을 잡아야지 어떻게 자격증 시행기간이 막 응시생한테 벌벌벌 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지금 산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절대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라면은 제가 이제 이 시험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총괄 책임자다라고 하면 저라면 칼같이 저 간격 이상한 것들 이렇게 기입하면 다 감점해버릴 거예요. 그게 맞아요. 실제로 실무 가시면 이렇게 기입했다 욕 바가지로 할 겁니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거는 도면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떠나서 일단 태도 불량입니다. 태도 불량. 왜 균일한 간격으로 맞출 생각을 안 하고 합리적인 거리로 띄울 생각을 안 하고 그러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게 정밀한 거리를 잡아가지고 딱 해주는 게 좋은데 이제 그렇게까지 하면 작업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실무에서도 그러진 않는데 대신에 이제 문자가 1개,
두 개 정도는 들어가고 선이 올라가도록 이 정도는 띄워줘요. 대충. 그렇죠? 그리고 여기 시험 문제에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비율이 있잖아요. 그럼 가급적으로 쟤랑 비율이 비슷하게 이 정도 여기는 글자 두 개 들어가고 약간 남겠네. 그래서 이렇게 툭 찍어주는 거죠. 이 정도 거리는 맞춰라. 그렇죠? 너무 그냥 개판 중구난방 난방으로 그런 나라면 그 감점 해야 되는데 그거 감점 안 하네요. DLI. 자, 그 다음에 이거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거 잘못 찍었네요. 제가 잘못 그린 줄 알았어요. 소수점이 나오는 바람에 무한소수가. 자, 이렇게 하고 요때 뛸 때도 이 간격도 이제 이 간격하고 비슷해. 눈대중으로 하더라도 최대한 비슷해 보이게 한 요 정도 비슷하게 이렇게 놓는 거죠. 얘는 이렇게 해놓고 얘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할까요? 얘는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봐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학생들 거 채점해보면 다 이래요. 그런데 이 감점이 하나도 안 돼요. 이런 것들. 뭐 KPC에서는 이제 요거 때문에 저 간격에 대한 근거가 이 문제에 어딨냐라고 한번 할 말이 없겠죠? 문제에서 간격이 비슷한 건 알겠는데 내 눈엔 이게 비슷해 보여. 그래서 이렇게 기입했어라고 하면은 정확한 그게 싫으면 그 말을 반박하고 싶으면 이게 거리가 얼마여야 되는지 명확한 증거를 내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따지고 들거든요. 응시생들이. 예. 그러면은 그런 거에 일일이 대꾸해 줄 필요 있을까요? 대꾸할 필요 없죠.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꾸를 못하니까 그냥 감점 안 할게. 이거는 자격증 시행기관에서 할 건 아니다. 저라면 넌 태도가 불량해. 그 근거는 없는데 도면을 깔끔하게 만들려는 태도 자체가 없어. 그래서 나는 너한테 점수를 못 주겠어. 저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렇게 약간 더 갈까요? 좀 짧나? 요 정도 이제 약간 어긋나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예. 너무 그렇게 심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하죠. 예. 그러면 여기는 치수기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네요. 여기서 일단 DAN부터 할까요? 이렇게 70일 빼는데 이제 이 70일이 여기 기입된 정도로 빼면 걸릴 거예요. 중심선에. 걸려서 지금 보면 여기 써있는 70일이 중앙이 안 있잖아요. 안 있으면 얘도 똑같이 중앙에다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그럼 이건 감점입니다. 예, 이건 누가 봐도 감점이에요. 치수선하고 뭐예요? 수문선하고 겹쳤잖아요. 예,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이제 저거 겹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래요. 저 문제는 좀 바깥으로 뺐지만 이렇게 하면 요건 안 겹쳤잖아. 요건 감점 안 당할 겁니다. 감점할 수 있는 근거 자체는 없고요. 각도치수도 명확하게 기입이 됐고요. 예, 저거는 감점할 수가 없어요. 위치가 말 그대로 이 위치가 어딘지 여기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거는 할 말은 없는 거죠. 근데 왜 좀 합리적으로 할 거면 비슷하게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저 문제랑 똑같이 최대한 문제랑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예, 저 치수 문자의 그립점을 잡아서 문자 위치를 옮겨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랑 비슷하게 만들어지잖아. 굳이 저렇게 하지 않는 성격은 무슨 성격이지? 예, 조금 난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DRA 해서 이렇게 기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치수 DLI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부터 먼저 해줄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얘는 높이를 옆에 거랑 똑같이 맞추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게 높이가 똑같이 안 맞는다고 해서 CAT 2급에서 감점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실무 가서는 뭐 자기는 볼 때는 뭐 맞대로 하시더라도 실무 가서는 이거 맞추세요. 안 맞추시는 거 잘못된 겁니다. 꼭 맞추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KPC에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럼 이게 과연 실무하는 회사에서 과연 참조를 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직원을 믿고 뽑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시험인가는 저도 의문입니다. 네, 그렇죠? 저라면 그냥 이력서에서 CAT 2급 합격
자격증 보유 뭐 그렇게 써 있으면은 이건 없는 자격증. 그러고 넘어갈 것 같아요. 너무한가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다. 실제 회사의 입장은 그래요. 자, 다시 DLI 해서 자 여기는 요거 그쵸? 이렇게 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안쪽 요 안쪽은 뭐 DLI로 하셔도 되고 DAL도 딤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저는 DAL로 할게요. DAL 여기 찍고 여기서 여기 찍을 때 DAL로 했다고 한다면 그냥 찍으면 안 되겠죠. 자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찍교 해서 여기를 딱 찍어줍니다. 찍어주고 얘도 쭉 옮겨주면 되는데 얘도 꼭 여기 이렇게 이 선하고 저기 가상선하고 저렇게 겹치게 저렇게 놓으시는 분들 계신데 문제의 분명히 살짝 이렇게 벗어나 있어요. 안 겹치게 57이 안 겹치게 들어갈 수 있는 뭐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선하고 안 겹치게 요 바운더리 요 바운더리 내에서 적정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충분히 확대해서 이거 작업하시는 분들 보시면 거의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화면 확대 거의 안 하고 그냥 저기서 다 끝내려고 해요. 그러면 왜? 그게 편하니까. 안 그래도 컨트롤 왔다 갔다 하면은 복잡하고 헷갈린데 그게 편하니까 그런 분들은 캐드 못해요. 애당초 그런 태도 가지신 분들은 캐드 못하니까 그런 분들은 떨어지는 게 맞아요. 충분히 확대할 때는 확대를 하고 축소할 때는 축소를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어야지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유 저거 기입하기 위해서 저거 하나 기입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확대를 해야 돼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은 때려치세요. 그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가이겠죠. 이거 가이 되는데 요거는 DCO 딤 컨티뉴어스로 빠르게 작성을 하시면 바로 맞춰줄 수 있습니다. 딤 컨티뉴어스로 하면 좋은 게 이게 뭐 직교를 걸어준다든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려진 이 치수선과 평행하게 무조건 작성이 됩니다. 평행하게 딱 맞아가지고 일직선을 라인을 타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찍든 여기를 찍든 요 끝점을 찍든 요 끝점을 찍든 정확하게 이 16이 나올 거예요. 이거 편하죠. 그래서 딤 컨티뉴를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걸 안 가르치는 강사님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강사님들도 이 딤 컨티뉴로 이걸 작성하는 거를 거의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강사님들 강의하는 걸 봤지만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딤 컨티뉴 사용하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명령어 사용에 좀 다양성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치수 보조선들이 이렇게 겹치게 되죠. 저건 당연히 겹쳐 있으면 안 됩니다. 더더욱이나 얘는 뭐예요? 2점대 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점 2개 찍혀 있어야 되는데 이 선이 가림으로써 점이 아니게 되죠. 점이라기보다는 단선이죠. 단선 파선. 파선인데 파선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되고 실무에서라면 요 외형선하고 겹친 저 치수보조선 같은 경우는 꺼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그렇게 저런 것까지 일일이 다 꺼주기에는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KPC의 시험은 저걸 끌 줄 아느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겹치면 외형선이든 중심선이든 뭐 수문선이든 가상선이든 어떤 선이든 겹치면 반드시 꺼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두 개를 모두 다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 프로퍼타이즈 창을 띄워야겠죠. 프로퍼타이즈 창을 이렇게 띄워놓고 여기서 치수보조선 1, 2를 모두 다 꺼야겠죠. 치수보조선 1, 2를 끄고 꺼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치수 기입할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다 기입했고요. 남은 거는 평면도. 자, 평면도 이제 DAN 각도 여기서 여기까지 59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63도. 그 다음에 여기 13도. 요것도 DAL도 해도 되고 DLI로 해도 되고. 네, 그쵸? 요거는 DLI로 할까요? 아까는 DAL 했으니까 DLI. DLI로 해준다 그러면 이제 요점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뭐 참조, 회전 R이죠. 회전 참조래. 회전 R 해주고 이제 내가 맞춰야 될 각도를 해주면 됩니다. 각도를 이제 수치적으로 알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입력을 하면 되고 만약에 수치적으로 모른다 그러면 선에 두 점을 찍어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수치적으로 알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63 이라고 해주면 끝납니다. 게임.
이렇게 끝나기는 해요. 그냥 바로 63을 입력해 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저게 이제 내가 원하는, 여기 써 있는 각도가 내가 원하는 각도냐, 내가 맞춰야 될 각도냐, 그걸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일부 학생들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적응이 아직 안 됐으면은, 이 각도를 그대로 써도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떤 계산을 해서 써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판단이 잘 안 되고, 각도 나 도저히 못 잡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전할, 내가 맞추고 싶은 각도의 선의 양끝점, 땅,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물론, 저게 꼭 양끝점이진 않아도 돼요. 왜냐면, 저 선이 갖고 있는 점들 중에 아무 점이나 두 점, 방향성만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 점이나 두 점을 가져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놓고 요 13이 요 중심선을 이렇게 겹치지 않게 적절한 위치 잡아서, 그리고 이걸 요 끝에다 이렇게 딱 붙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요 끝에다가 위치 딱 맞춰, 요렇게. 요건 아닙니다. 요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 안에다 기입하든가 아니면 선 밖에다 기입하든가,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밖에다 기입해서 치수 보조선을 빼든가 아니면 안에다 기입해서 치수 보조선이 아예 없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주는 거예요. 저 끝에 점에다 맞춘다? 저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저거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명확하게 저렇게 선에다 대줘야 되는 게, 저게 갖는 의미가 저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표현해줘요. 근데 이걸 점에다 붙이게 되면 저 점에서부터 저 선까지의 간격이다라는 것은 좀 약간 개념이 다른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진짜로 저 점에서부터의 거리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점에서부터 거리가 필요하다 그래도 그런 식으로 점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치수를 놓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라. 자,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 탁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제 양쪽 다 치수 보조선 없게 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양쪽 다 치수 보조선 없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MA. 자, 얘의 속성을 얘에다가 붙여주시면, 특성창 띄우지 않고도 똑같이 되죠. 단 이게 이제 양쪽 치수 보조선이 모두 없어진 게 동일해야 됩니다. 조건이 동일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얘는 양쪽이 없어져야 되는데 저쪽에 기입된 건 한쪽 치수 보조선만 껐어. 근데 걔를 가지고 MA를 한다? 그러면 얘도 한쪽만 없어지죠. 이렇게 그런 것들의 상황은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특성을 복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특성을 복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건 구분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치수는 이제 DLI.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요거 19. 요거는 당연히 얘랑 똑같이 튀어나오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는 눈대중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배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치수 기입이 모두 끝났죠. 이제 치수 기입 다 끝나고 더 이상 이제 도면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판단되면, 이제 45도선 이거는 반드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드시 지워주셔야 됩니다. 저게 남아있으면 불필요한 객체 남음으로 8점이 감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치수 기입을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배치 작업 들어가야죠. 배치는 여기 배치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부터 먼저 설정해야겠죠. LIMITS 0,0에 297, 210. 자,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이제 도면에 윤곽을 그려줘야겠죠. REC. 자, 처음에 0,0, 그 다음에 297, 210. 자, 지금 그려준 건 도면의 윤곽은 아닙니다. 지금 그려준 건 용지의 크기죠. 용지의 크기. 용지의 크기랑 용지의 위치예요. 좌표를 해서 정확한 위치에다 붙여놓은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면의 윤곽은 옵셋 10mm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요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안쪽으로,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10mm를 들여주면 됩니다. 자, 요거 해주고 나면 요 바깥에 있는 얘는 반드시 지워주셔야 돼요. 남아있으면 불필요한 객체 남음으로 감점. 자, 그리고 얘는 지금부터는 이제 도면층, 여기서 그려진 형체, 그려진 객체는 모두 0번 도면층입니다. 그래서 도면층은 0번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표지란 그리려면 얘가 분해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X. 분해를 해요. 간혹 가다가 이거 분해 안 하고 여기다가 사각형을 별도로 여러 개를 겹쳐서 놓는 분들이 계신데, 사각형을 여러 개 겹쳐서 놨다라는 거는 선들이 다 중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용량 자체가 커요. 예, 똑같은 양식을 그렸다고 해도 저걸 저렇게 사각형으로 일일이 겹쳐서 그린 게 아니라 선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린 것과 사각형을 합쳐놓은 것, 겹쳐가지고 이렇게 막 그려놓은 것과 파일 용량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CAD 파일도 분명히 용량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잘못됐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점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옵셋 8. 자, 얘 선택하고, 자, 다중 M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세 칸이니까. 자, ESC. 자, 그 다음에 옵셋. 처음에는 30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30. 그 다음에 25죠. 자, 그 다음에 트림. 자, 엔터 한 번 더 치고, 쭉. 엔터 두 번을 무조건 쓰지 말란 얘기는 아니다. 라고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쓸 수도 있죠. 상황이 맞다면. 자, 이렇게 여기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다 내용 작성을 해야겠죠. MT, DT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DT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MT를 쓰는 게 궁금하시다면 제 앞에 영상 중 몇 개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MT를 작성하는 것도 있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MT를 잘 쓰지 않는다. 이제 제 영상 말고 이제 다른 유튜브 강사님이 한 영상 중에 실무에서 왜 MT를 쓰지 않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역시 MT 자체가 이제 문서 편집기의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편리하지 않아요. 그냥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자유도가 높고 편리합니다. 그래서 멀티라인 텍스트보다는 일반적으로 싱글라인 텍스트인 DT를 실무에서는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실제 이게 동작을 할 때 문서 편집기가 뜨지 않기 때문에 용량도 훨씬 가볍고 시스템의 부하도 훨씬 덜 줍니다. 그래서 작업이 많고 복잡할수록 DT를 더 선호하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DT로 하겠습니다. DT 자리 맞추기 J를 해주고 글자가 중앙에 들어가야 되니까 글자의 중앙을 잡으려면 중간 중심이죠. 그래서 MC MV를 했나요? MC 오타 났어요. 오타 났는데 MV는 없으니까 네, 남아있네요. 그 다음에 문자의 중간점은 요 사각 박스의 가운데죠. 가운데 잡으려면 Shift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 이 점과 대각이 되는 이 점 정확하게 가운데가 잡히고요. 여기에 문자 높이는 3이죠. 회전 각도는 없고요. 그 다음에 수, 험, 건, 오. 자, 그 다음에 엔터 두 번 해서 끝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얘는 선택해서 작성된 문자는 전부 다 어디로? 문자로. 예. 이건 도면층에서 문자는 여기다 갖다 놔라고 대놓고 내 도면층 이름은 문자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안 바꾸시면 안 되겠죠. 중요한 거는 0번 도면층과 문자 도면층은 같은 색깔 그리고 선 종류 또한 같이 컨티뉴입니다. 컨티뉴어스기 때문에 이거를 문자로 안 바꾸고 0번으로 놓고 그냥 헷갈려가지고 잘 났네 흰색이네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감점 당하겠죠. 자, 그래서 꼭 문자가 문자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피. 자, 이 글자에 다시 가운데를 잡아야겠죠. Shift 마우스 오른쪽 삽입점. 자, 글자의 삽입점이 정중앙이니까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Shift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에서 땅. 자, 그리고 카피. 자, 글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한 칸씩 내려주면 되겠죠. 여기서 한 칸 내려와서 한 칸 내려와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이름 여기는 1자 여기는 본인 수험번호 1, 2, 3, 4, 5, 6, 7, 8 이름은 본인 이름 AI 자, 일자는 시험 날짜인데 날짜 형식도 정해져 있어요. 2024 그 샘플에 나와 있죠. 점하고 한 칸 띄고 뭐 한 칸 띈 거는 안 지켜도 저건 감점 안 나갈 거예요. 안 띄고 그냥 바로 쓰셔도 감점은 안 나갈 거예요. 이게 이제 6월이었죠. 06월 08. 근데 요거를 이제 저렇게 점으로 안 하고 뭐 다시를 한다든가 이러면 감점. 네. 그러니까 날짜 형식 거기 이제 샘플로 나와 있고 이제 그 형식과 맞춰서 기입하면 되는데
간혹가다 그 샘플 나와 있는 거 형식 본다고 해가지고 그 샘플에 있는 날짜를 그대로 적고 계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안 되겠죠. 본인이 시험 본 날짜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다 그랬으니까 ZA 주모를 해주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뷰포트를 삽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자, 그때는 MV. 자, 우리가 사용할 뷰포트의 개수는 3개입니다. 그래서 3개 할 건데 4개 하고 하나 지우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4개를 갖다 놓고 하나를 삭제하는 방식. 근데 저는 3개를 씁니다. 그래서 3.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이제 뷰 3칸으로 나누다 보니까 큰 뷰가 어디냐라고 하는데 저 일반적으로 이제 오른쪽을 사용을 하죠. 오른쪽.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구속점 했을 때 도면에 이제 한쪽 코너와 그 다음에 대각이 되는 코너를 딱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온다. 3개가 딱 들어왔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쪽 뷰포트를 더블 클릭해서 안쪽에 이제 모델 스페이스로 들어가고, 여기는 평면도가 화면의 정중앙에 오게, 여기는 정면도가 화면의 정중앙에 오게, 여기는 우측면도가 화면의 정중앙에 오게,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빈 곳을 더블 클릭해서 다시 페이퍼 스페이스로 빠져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3개의 뷰포트를 모두 선택하고, 자, 아래쪽에서 다양함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클릭해 보시면 축척을 조정해 줄 수 있어요. 축척은 여기 써 있는 대로 1대2, 그러면 1대2 이렇게 선택을 하면 촥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는 ESC. 자, 그래놓고 이제 위치들을 맞춰야 되는데 요때는 잠깐 축소를 해서 기준을 하나 잡는데, 저는 기준을 항상 정면도로 잡습니다. 정면도로 잡는데, 자, 여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가지고 펜으로 얘를 위치를 옮겨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면 외곽에서 여기 떨어진 간격이 어느 정도 문제하고 비슷한 정도가 되게 약간 더 앞으로 당겨줘야겠네요. 그리고 요 바닥에서 요 바닥 떨어진 간격이 어느 정도 요 문제하고 비슷하게 해요. 요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는 이제 평면도로 와서 평면도도 요 위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간격,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와 있죠. 요 정도. 이제 결국 이제 이런 걸 하는 행위가 요 밑에 보면 요 뷰 타이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타이틀이 들어갈 공간을 일단 남기는 겁니다. 그걸 남겨서 어느 정도 맞춰 세팅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얘가 들어가야 되고,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여기서 요 끝에 선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간격, 요거는 너무 머니까 이렇게 좀 가까이 붙여주는 게 좋겠네요. 높이는 정면도랑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안 맞췄습니다. 그리고 얘 움직일 때 주의하셔야 될 거, 이때 휠을 돌려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그렇죠? 돌려버리시면 축척이 틀어지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돌리지 않게 이제 주의하셔서 움직이시고, 자, 빈 곳을 더블 클릭 빠져나갑니다. 자, 얘랑 높이 정확히 맞추고 얘랑 좌우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손으로 대충 옮겨가지고 그걸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정확하게 딱 맞아야 돼요. 0.000 1mm도 오차가 없도록 완벽하게 맞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쓰려면 이제 MV 셋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MV SETUP, MV 셋업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정렬 A, 정렬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평 정렬과 수직 정렬을 맞추면 되는데, 정면도하고 우측면도는 수평 정렬, 그리고 정면도하고 평면도는 수직 정렬을 맞춰주면 됩니다. 저는 수평을 항상 먼저 맞춰요. 그래서 이제 H 해주고 정면도 쪽을 클릭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한 점을 잡아주죠. 자, Shift 마우스 오른쪽, 자, 그 다음에 끝점 해가지고 저는 요 바닥에 있는 한 점을 잡을게요. 바닥에 있는 한 점. 그리고 우측으로 와서 얘랑 같은 높이의 점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주면 돼요. 근데 저 바닥이 결국은 끝점 여기겠죠. 네. 제가 이제 오스랩을 수동으로 불러서 하는 이유는 앞에서 늘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MV 셋업을 통해서 정렬로 들어오게 되면 자동 오스랩이 전부 다 해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 오스랩을 다시 살려가지고 하시는 방법이 있고, 대부분 강사님들이 그 방법을 권장을 하는데, 저는 어차피 그냥 일회성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동으로 불러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동으로 불러서 쓰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수평 정렬을 마쳤으니까 명령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이어서 V 치고 엔터, 수직 정렬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정면도 다시 클릭하고 Shift 마우스 오른쪽 끝점. 저는 끝점을 여기 77, 요 선의 끝점을 요 선의 끝점을 잡을게요. 77선의 끝점을 잡고, 그 다음에 그게 Shift 마우스 오른쪽, 자,
끝점. 여기 정중앙이죠. 정중앙. 요거 딱 이렇게 해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위치 다 맞췄으면 이제 ESC로 명령 종료하시고 빙고 더블 클릭해서 다시 페이퍼 스페이스로 빠져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정렬이 끝났고 그러고 나면 뷰포트 3개를 모두 선택을 해서 얘네들을 도면층을 어디 도면층으로 당연히 뷰포트 도면층으로 이렇게 옮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테두리들이 안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면층을 다시 열어서 뷰포트 도면층 앞에 보면 아이콘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온오프, 두 번째는 프리즈, 세 번째는 뷰포트 프리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거라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두 번째 아이콘인 프리즈를 이용을 합니다. 어떤 걸 하셔도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물론 그 세 가지의 의미는 약간씩 다릅니다. 약간씩 달라요.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시험 CAT 2급 시험 기준으로 하면 뭘 선택하든 결과는 똑같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배치했고요. 배치 다 끝났으면 이제 뷰 타이틀을 작성을 해야겠죠. 뷰 타이틀에 이제 기본적인 요 그림 그리시는 거 아니죠. 그리시는 게 아니라 I 엔터 인서트 했다고 하면 여기 현재 도면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타이틀이라는 요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화면 쪽으로 마우스 움직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랑 비슷한 위치 요 정도 되려나요? 43에서 3 뒤쪽에서 이렇게 딱 비슷한 위치, 얼추 비슷한 위치에 정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려져 있는 그림이니까 선택해서 도면층은 0번 도면층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문자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문자를 복사해 주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도면층을 문자로 바꿔놨기 때문에 얘를 복사하면 도면층이 틀어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카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요 위쪽에 하나,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하나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이렇게 복사를 하면은 뭐가 문제인가요? 글자의 높이가 안 맞아요. 여기는 3.5가 돼야 되고 여기는 2.5가 돼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몇으로 작성했냐? 3으로 작성을 했어요. 높이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르기 때문에 컨트롤 1번 눌러서 프로퍼타이즈 특성창을 띄우고요. 자, 글자를 하나 선택하고 자, 여기서 높이는 3으로 돼 있는데 이걸 3.5다 변경을 해서 엔터를 쳐주면 글자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ESC 누르고 이제 아래쪽 글자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높이는 2.5다 변경하시면 글자가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정확히 맞춰주시고요. 자, 요건 이제 닫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는 정면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는 축, 척, 1/2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글자가 이제 잘 작성되고 이제 뷰 타이틀이 다 작성됐다라고 생각하면 카피. 자, 전부 다 선택을 해서 한 점을 찍고 자, 직교가 켜진 상태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하나 놓고요. 수평으로 당겨서 이제 이렇게 하나 적절하게 배치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위에 거 더블 클릭해서 정면도는 평면도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면도를 우측면도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뷰 타이틀 작성도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거의 다 작성이 끝났어요. 근데 남은 거 하나 있죠. 뭐냐? LTS. 선 종류가 제대로 안 보이죠? 중심선은 아예 중간에 있는 파선 하나도 안 보이고 가슴선도 하나도 안 보이래요. 그래서 이제 선 종류의 축척을 조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모형 쪽에서 이제 형상을 그릴 때 조정해 주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요 배치에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LTS를 하고요. 제가 이제 CAT 2급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권장하는 값은 0.25입니다. 물론 0.25가 항상 맞다라는 건 아니에요. 한글이었네요. LTS 엔터 0.25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중심선의 점의 개수를 저는 일반적으로 확인해요. 하나, 둘, 하나, 둘 맞고, 하나, 둘, 하나, 둘 맞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맞고, 그 다음에 가상선은 점의 개수가 좀 다르네요. 가상선까지 맞추겠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3개 들어가고, 여기도 3개 들어가고, 그러면 더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LTS를 0.2까지 한번 다운 시켜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3개 들어가고, 여기는 3개 들어가는데 여전히 2개죠. 그러면 같이 못 맞춰요, 이건.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컨트롤 Z로 다시 돌렸습니다. 그래서 0.25인 상태에서 중심선은 다 맞았으니까 가상선까지 맞히겠다라고 하면 이때는 모형으로 가서 가상선을 선택을 하고요. 지금 2개 나왔으니까 약간 더 빠져야겠죠. 그래서 컨트롤 1번 특성창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서 요 특성창에 있는 선정 축척, 이거를 이제 개별 축척이라고 하는데 개별 축척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0.7 정도로 낮춰볼까요? 그럼 더 촘촘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닫고, 그다음에 배치로 와보면, 자, 하나, 둘, 세 개, 그쵸? 점 2개짜리가 3개 들어갔죠? 하나, 둘, 3개. 이렇게 됐고, 중요한 거 하나 안 했네요. 그 가상선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형상 정리할 때 여기 딱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지금. 요 끝점하고 요 끝점하고. 요 가상선의 끝점하고 요 끝점하고 붙어 있는데 이거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는 형상선, 얘는 비형상선이에요. 그쵸? 이거 빼먹을 뻔 했는데 요거 수정할게요. LEN DE-2mm. 요것도 살짝 중심선하고 똑같이 살짝 떨어져야 됩니다. 요 끝이.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도 살짝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실제 이렇게 보면 안 떨어진 것 같아 보이는데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저렇게 떨어뜨리고 저게 이제 저렇게 보이는 건 저게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호하고 접하는 그 선 같은 경우는 저걸 안 띄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어차피 띄워봤자 효과가 미미하다. 그럴 바에는 작업을 안 해버리는 게 작업 효율이 높다라고 해서 실무에서 안 하기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저렇게 띄워주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배치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번에 이제 형상 작동할 때 빼먹었던 부분까지 잘 처리가 돼서 다 작성이 끝났죠. 이제 남은 거는 딱 하나 하겠네요. 이제 뭐 남았냐? 출력 설정. 그렇죠? 출력 설정만 마저 잡아주면 돼요. 저거를 뒤로 당기니까 이거 다시 줄었네요. 개수가 2개로. 선이 짧아져가지고. 그러면 다시 모형으로 가서 더 줄여야겠네. 자, 다시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더 줄이겠습니다. 0.6으로. 0.6으로 더 줄여주고. 줌 2. 다시 배치로 와보면, 그쵸? 3개 들어왔습니다. 자, 줌, 이렇게. 그래서 저 선정의 축척도 웬만하면 비슷하게. 일단은, 수문선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부분에 수문선이 표현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만 좀 피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수문선은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중심선 위주로 맞춰주고, 가상선이 있다면 가상선도 같이 맞춰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출력 설정. 출력 설정은 PAGESET UP. 페이지 셋업이죠. 자, 여기서 배치가 선택된 상태에서 수정을 눌러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암기해서 하지 마시고 이건 시험 문제 그 출제된 그 사이트 페이지에 요 칸 자체, 요 박스 자체가 아예 표시가 돼 있고 거기에 넘버링 매겨져 있고 뭐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 보고 그냥 베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틀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답을 다 적어줬는데 왜 틀리죠? 어쨌든 없음이 아니라 이건 DW2 PDF. 그 다음에 ISO 전체 페이지인데 A4에 210이 아니라 297로 시작합니다. 시작이 297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297로 시작하는 걸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 그 다음에 플롯 가격 띄우기는 플롯의 중심. 그 다음에 플롯 축척은 1대1입니다. 그리고 모노크롬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다 써 있어요. 저는 지금 외워서 하기는 했는데 시험 문제 출제된 데에 다 써 있으니까 자, 그거 보고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닫기. 마지막으로 화면에 꽉 들어오게 줌, Z 엔터, 올 A 엔터. 그 다음에 저장, 컨트롤 S 눌러주시고, 자, 저장하시고, 이제 이 파일을 제출하면 이제 시험이 다 끝나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